안녕하십니까. 365 부엉이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있지만 막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갱년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밤에 땀이 나서 자꾸 깹니다. 예민해지고 우울합니다. 예전 같지 않게 너무 피곤합니다. 검사하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폐경하면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호르몬 약 먹다가 끊었습니다. 호르몬 약은 부담스러워서 버텼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생리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후 10년, 20년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갱년기에 한약이 필요한지, 여성 호르몬 치료와 무엇이 다른지, 실제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여성 호르몬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호르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 재조정 과정입니다. 보통 여성은 45세에서 55세 전후로 폐경을 경험합니다.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생리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합니다. 체온 조절, 자율신경 안정, 수면 유지, 감정 조절, 혈관 건강, 골밀도 유지, 피부 탄력, 기억력과 집중력 이런 부분에서 전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있는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얼굴만 화끈거립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이 심합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과 공황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온몸이 쑤십니다. 어떤 분은 병원 검사상 정상인데 몸이 망가진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약 75에서 80%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30%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을 겪습니다. 흔한 증상은 얼굴 화끈거림과 식은땀입니다. 갱년기의 대표적 증상이 바로 안면 홍조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땀이 확 납니다.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이 때문에 자다가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뇌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 불안정 때문입니다. 몸의 온도 조절 장치가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정상 체온 변화에도 몸이 과민 반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덥고 식은땀이 납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안면 홍조 빈도가 약 70에서 90% 감소한다고 보고됩니다. 효과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호르몬 치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유방암 가족력, 혈전 위험, 자궁질환 병력, 호르몬제 부작용,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약 치료의 역할이 생깁니다. 한약은 부족한 여성 호르몬 자체를 넣는 개념이 아니라 체온 조절 시스템과 자율신경 안정화에 집중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과민 반응하는 상태를 진정시키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갱년기 한약 치료 연구에서는 안면 홍조 빈도 감소, 땀 감소, 수면 개선이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갱년기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운 증상 중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에 깹니다. 자꾸 뒤척입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갱년기 불면은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감소, 자율신경 불안정, 각성 증가, 수면장애 이런 연결고리입니다. 문제는 수면제가 근본 해결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수면제는 잠을 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안정, 체온 조절 회복, 야간 발한 감소, 피로 회복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긴 자는데 개운하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약 치료는 수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갱년기로 인해 깨진 몸 상태를 함께 봅니다. 특히 야간 열감, 심계항진, 불안, 소화 저하, 피로감 이런 부분을 같이 조절합니다. 그래서 잠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안정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울감과 불안은 마음 문제만이 아닙니다. 갱년기 때 갑자기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납니다. 무기력합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본인도 당황하십니다. 성격이 변한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호르몬 변화와 자율신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는 세로토닌과 가바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 안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전 5년은 우울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피로와 무기력은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갑자기 체력이 꺾였습니다. 일상생활이 버겁습니다. 쉬어도 안 회복됩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갱년기에는 수면질 저하, 근육량 감소, 대사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가 함께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한약 치료는 기력 회복, 수면 안정, 자율신경 균형, 소화 회복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고 손발이 차며 쉽게 피곤한 분들은 치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갱년기 한약 치료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됩니다. 메타 분석에서는 안면 홍조 빈도 감소, 수면 개선, 삶의 질 향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30에서 50% 이상 감소한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치료를 못하는 환자군에서 대안 치료로 많이 연구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약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체질과 증상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열이 심한 분과 몸이 차고 기운이 없는 분은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불면형, 우울형, 안면 홍조형, 만성 피로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한약 치료 만족도가 높습니다. 첫째, 여성 호르몬 치료가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둘째, 호르몬제를 먹어도 불면이나 피로가 남는 분입니다. 셋째, 검사상 정상인데 몸이 너무 힘든 분입니다. 넷째, 자율신경 증상이 심한 분입니다. 다섯째, 소화까지 무너진 분입니다. 개인차가 큽니다. 보통 4주에서 8주 전후부터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과 열감부터 좋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로감과 체력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몸이 오래 지친 분들은 3개월 이상 관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향입니다. 갱년기는 참는 병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병도 아닙니다. 몸 전체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만 내리는 치료, 잠만 재우는 치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 불면, 우울감, 피로,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면 몸 전체 관점에서 접근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사상 정상인데 너무 힘든 분들은 충분히 치료 대상입니다. 갱년기 한약 치료는 단순히 몸을 좋게 만드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연구에서는 한약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 조절 작용입니다. 갱년기에는 이 축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체온 조절과 감정 조절이 불안해집니다. 한약은 이 축의 과민 반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둘째, 자율신경계 안정화 작용입니다. 갱년기 증상 중 가장 큰 문제는 교감신경 항진입니다. 심박 증가, 불안, 식은땀, 불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약 치료군에서 심박 변이도 HRV 지표가 개선된 연구들이 보고됩니다. 이는 몸이 긴장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항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감소 작용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전신 염증 증가와 연결됩니다. 일부 한약 처방은 염증 사이토카인 감소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절통, 근육통, 피로감 개선과 연결됩니다. 넷째, 세로토닌 및 가바 시스템 조절입니다. 갱년기 우울감과 불면은 신경 전달 물질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약 치료군에서 수면질 개선과 불안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로 설명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단일 처방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 조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불감과 안면 홍조 중심, 상부 과열을 내려주는 방향, 불면과 불안 중심, 심신 안정 및 교감신경 억제 방향, 피로와 무기력 중심, 기혈 보강 및 에너지 대사 개선 방향, 화 저하 동반, 비위 기능 회복 중심. 이처럼 갱년기는 단일 질환이 아니라 전신 기능 저하 상태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는 매우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면 홍조 감소 효과는 연구에서 약 70에서 90% 개선율이 보고됩니다. 골밀도 유지 효과 역시 확실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한계도 존재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약 치료는 몸이 호르몬 변화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호르몬 치료는 열감에는 강하지만 수면, 소화, 피로, 감정 기복에는 부분적 효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 치료는 효과 발현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전신 증상 개선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진료에서는 단독 치료보다 병행 치료가 많이 활용됩니다. 호르몬 치료도 급성 증상을 조절하고 한약으로 자율신경과 전신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환자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증상 억제가 아니라 몸 상태 전체가 회복되는 느낌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병행 전략이 많이 고려됩니다. 호르몬 치료로 일부 증상만 남아있는 경우, 수면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피로와 무기력이 중심인 경우, 위장 기능이 함께 떨어진 경우, 임상적으로 반응이 빠른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째, 증상이 비교적 최근 시작된 경우입니다. 몸의 적응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화 기능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약 흡수와 대사 반응이 좋습니다. 체력 저하가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경우 회복 과정이 더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갱년기와 한약 치료에서는 변화 순서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첫 단계는 수면 안정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야간 각성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열감과 식은땀 감소입니다. 체온 조절 안정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감정 안정입니다. 짜증, 불안, 우울감이 완화됩니다. 네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일상 에너지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 순서는 대부분의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갱년기는 단기간 증상 치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이후 10년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근감소 예방, 골밀도 유지, 심혈관 건강관리, 수면 리듬 유지, 자율신경 안정. 이 부분이 무너지면 단순 갱년기가 아니라 만성피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증상은 충분히 조절과 개선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일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함께 보는 접근입니다. 안면홍조, 불면, 우울감, 피로, 두근거림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는 이미 전신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수록 치료 방향은 단순해야 합니다. 억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부분 치료가 아니라 전체 균형입니다. 오늘 영상이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